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의문변동 교체 중에서 비음화와 유음화 이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비음화와 유음화를 우리는 합쳐서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음동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말이 있는데 동화라는 말이 과연 뭐냐 이거죠. 동화는 같거나 성질이 유사한 것들끼리 비슷한 것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음이 같거나 비슷해지는 그러한 음운의 변화 과정을 우리는 자음동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음동화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음화, 그러니까 원래 비음이 아닌 것들이 비음이 되는 거겠죠. 유음화, 원래 유음이 아닌데 유음으로 변하는 것들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비음화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비음화, 우리 비음이 뭐가 있었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비음이 뭐가 있지? 비음과 유음을 합쳐서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아니죠. 미안합니다. 비음과 유음을 합쳐서 니은, 미음, 이음, 리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니은, 미음, 이음, 니은, 미음, 이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음화, 비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원래는 비음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미음, 미음, 이응이 아닌데, 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변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정확한 개념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이 의문변동 개념 시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비음이 아닌 자음들이 왜 비음으로 변하느냐? 비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얘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비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뭘로?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환경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비음이 아닌 자음들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비음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음운 환경 중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들입니다. 자, 앞 음절의 종성, 그러니까 받침이 되겠죠.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이 나오고요. 뒷 음절에 초성이 니은과 미음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개념을 봤죠? 비음이 아닌 자음들이니까 여기 앞 음절의 종성들이 비음이 아니죠? 그리고 비음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뒷 음절의 초성이 바로 비음이 되겠죠.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기역, 디귿, 비읍이 각각 변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랜덤 아닙니다. 각각 변하는데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첫 번째 비음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물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판단할 때요. 어떻게 판단하시면 조금 더 편하냐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부딪힌 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음운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국물이 기역에다가 우, 그 다음에 기역에다가 미음, 그 다음에 우, 다시 리을 이렇게 우리가 쭉 나열할 수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 보시니까 요 기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얘는 비음이 아니죠. 얘가 뒤에 있는 미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기역이 아까 뭘로 변한다 그랬죠? 이응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국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닫는다 라고 하는 말이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 풀지 말고 그냥 글자로만 봅시다. 여기 앞에 있는 디귿이 보이죠? 그죠? 이 디귿이 발음을 하는 과정에서 니은을 만나게 됐습니다. 비음이 아닌 글자가 비음을 만났네요. 그러니까 디귿은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 아까 뭘로 변한다 그랬죠? 니은으로 변한다 했죠. 반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읍이 뭐를 만나게 됐죠? 미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물 이런 식으로 변해서 발음이 되는 현상.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비음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음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비음이 어디에 오느냐? 앞에 옵니다. 아시겠죠? 미음과 이음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뒷 음절에 초성이 뭐가 오냐? 리을이 옵니다. 유음이 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자, 비음이 아닌 녀석이 변해야 되니까 유음이 변하는 겁니다. 뭘로 변하느냐? 니은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예로 보시면 종로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죠. 이 이응이라고 하는 글자는 초성이 올 때는 발음이 없지만 받침이 올 때는 발음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종로라고 하는 말은 이응이라고 하는 비음이 지금 리을과 부딪혔죠.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변해서 종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음절의 종성이 기역, 디귿, 비읍이고 뒷 음절의 초성이 리을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뭐예요? 둘 다 비음이 없죠. 그런데 얘네들은 발음을 딱 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요. 기역, 디귿,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먼저 뭘로 변하냐면 니은으로 변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기역, 디귿, 비읍이랑 리을이 부딪히면 니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니은이 뒤에 왔고 앞에 기역, 디귿, 비읍이 왔죠. 그럼 첫 번째 조건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여기 보니까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응, 니은, 니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앞 글자가 기역, 디귿, 비읍이고 뒤에 글자가 리을인 경우에는 자, 기역, 디귿, 비읍은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하고 리을은 뭘로 변한다? 니은으로 변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독립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선생님이랑 조금만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역이 있고 리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있고 비읍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니까 여기 있는 기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자 뭐를 부딪히게 됩니까? 리을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꿍 둘이 만났네요. 자, 그러니까 이 리을이 먼저 뭘로 변한다? 니은으로 변하고 다시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은 뭘로 변하게 됩니까? 이응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떤 글자가 된다? 독립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비음화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꼭 좀 알아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음운 변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저 그러면 이번엔 유음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음화. 아까 비음화에서 봤던 것처럼 비음이 아닌 글자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되는 거. 그렇죠? 이게 비음화였어요. 그럼 유음화는 뭐겠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입니다. 유음으로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유음은 한 글자밖에 없죠. 리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유음화 역시 굉장히 쉬워요. 어려울 거 없어. 뭐냐? 앞음절의 종성이 리을이던 뒷음절의 초성이 리을이던 뒷음절의 초성이 니은이고 앞음절의 종성이 니은은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것처럼 니은이 리을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니은은 유음이 아닌 자음이고 그 다음에 리을은 유음이잖아. 그러면 리을이 니은에게 영향을 주어서 누가 변하는 거냐? 바로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현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길룬 그러면 리을이고 니은이죠. 길룬 이렇게 발음하네요. 달림이라고 돼 있으면 달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니은들이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술록 같은 경우와 난로 같은 경우를 보자면 술록은 니은이 앞에 있네요. 근데 뒤에 오는 글자가 리을이야. 그렇기 때문에 술록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난로도 마찬가지로 밑에 니은이 왔네요. 받침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이 첫소리로 왔어요. 그래서 난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비음화와 유음화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비음화, 유음화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비음화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아닌 녀석들이 변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애들이 변할까? 그걸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익혀보시고요.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음이 아닌 자음인 니은이 유음,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변하는 현상, 유음인 리을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음동화 끝이 아니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음동화의 종류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자음동화의 종류가 뭐죠? 비유마, 유마 아니에요? 아 물론 그런 종류도 있는데요. 요번에 배울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요번에 종류는요. 자음동화의 종류의 분류 기준이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이 달라요. 동화의 방향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먼저 우리가 흔히 동화 중에서 순행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순행이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또 위치의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진리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처음, 앞에, 뒤 이렇게 순서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얘는 순행동화는요. 앞에 자음이 뒤에 자음에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미치는 동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음이 뒷자음에다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뒷자음이 변한다는 얘기죠. 자연의 순리잖아. 앞과 뒤. 그렇죠? 예를 볼까요? 종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어때요? 앞에 글자 받침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뒤에 글자가 변했죠. 왜? 앞에 글자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기가 변했어요. 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순행동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이번엔 자연의 섭리를 어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행이라고 한다. 그렇죠? 역행은 뒤에 자음이 앞에 자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반대죠. 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마가 적용이 됐는데 니은이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앞에 있는 리을에다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신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순행동화와 역행동화 이해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이가 아주 좋은 녀석들이 있죠. 어떤 동화다? 상호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야. 짝사랑이 아니야. 알겠죠? 서로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연애는. 그렇지? 누가 누구를 좋아하면 안 돼. 쓸데없는 얘기였어. 자, 볼게요. 상호동화 같은 경우에는요. 앞뒤 자음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식으로? 독립이 대표적이었죠. 기억이 리을에게, 리을이 기억에게 각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둘 다 변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상호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변칙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변칙은 좋아하지 않지만 변칙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학습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뒤에 게 변하면 순행, 자음동화에서 뒤에 게 변하면 순행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게 변하면 역행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둘 다 변하면 상호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아, 뒤에 게 변하면 순행, 앞에 게 변하면 역행, 서로 변하면 상호동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